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에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입지나 세대수, 예상 분양가들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내년을 보기 전에 먼저 올해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에서 나온 분양 아파트입니다. 청약 홍해만 있는 걸 제가 정리해봤고요. 무순위 청약은 제외했습니다. 굉장히 어떠 보이십니까? 많아 보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1년에 모집한 공고문이 이게 전부다.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대수를 보면은 요 고덕, 강일, 대성, 베르일 얘가 제일 많죠. 네, 얘만 일반 택지에 공급된 아파트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이 중에 제가 영상으로 다룬 것도 있고 다루지 않은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위치, 동남권에 위치한 아파트들인데요. 권역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을 크게 5권역으로 나누죠. 네, 강남, 송파, 강동이 포함된 동남권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걸 이끈 건 역시나 강남재건축, 원페를라, 트리니원, 르엘 이런 정말 주옥 같은 단지들이 공급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반면 도심권, 종로, 중구, 용산 여기서 나온 아파트는 단 97세대, 청계 노르웨이 숲이 전부였습니다. 네, 그만큼 공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물량은 그 일반 분양 물량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분양할 아파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명단들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 다룬 아파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꼭 내년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냥 추정을 한다는 거지. 내년에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을 보면 서초구와 동작구가 많은 게 단박에 눈에 띄죠. 네, 역시 사업성이 좋은 서초구는 정리사업이 원활히 그래도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고, 네, 동작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퍼즐을 맞춰가면서 공급이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에 그 자치구가 25개가 있는데 여기 이름을 올린 구는 8개밖에 없네요. 그럼 나머지 17개 구에는 공급이 거의 내년에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서울 공급은 내년에도 가뭄입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좀 나은 게 올해는 4,000세대 정도만 분양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8,000세대, 올해 2배 정도 물량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까봐야 합니다. 공급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랑. 예, 동남권과 서남권에 많은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심권은 아세 아파트를 빼면 거의 전멸입니다. 네, 공급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단지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동남권의 서초구. 자, DH 클래스트 별표를 치고 싶다면 한 100개는 치고 싶은 아파트입니다. 네, 입주가 이제 한 2년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 최고 존엄이죠. 이 아파트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압구정이 재건축되지 않는 한 최고 존엄 아파트가 될 거고 안전마진 30억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하 20억, 많게는 30억 이상도 볼 수 있는 역사 최대 로또 분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근 분양가 레미안 트리니원이 올해 27억 5천만 원에 분양했는데 엄청 대박이 났죠. 예상 분양가 이거보다 좀 비싸게 받지 않을까요? 분상제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30억 플러스 알파 받겠지만 안전마진, 엄청난 안전마진을 자랑하면서 그들만의 세상, 30억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단지는 조합에서 분양 시기를 고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후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분양이 된다면
올해도 분양은 힘들지 않을까, 내년으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OTL 반포인데요. 신반포 21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입지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역세권, 그 다음에 주변 상권, 고속도로 진입, 강남역 접근성 다 좋은 그런 아파트죠. 단점이라면 규모가 좀 작다는 점, 한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나홀 아파트의 느낌이 나는 아파트가 라는 점이 단점이지만, 예, 그럼에도 배우 아파트가 메이플자이 바로 뒤에 떡 버티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메이플자이의 시세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이 아파트는 굉장히 분양이 임박했습니다. 입주가 일단 당장 3월이에요.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고 2월 후분양 예상을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예정이고, 주변 시세 메이플자이가 전용 84가 56억입니다. 자, 이것도 예상 분양가 한 30억 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마진 보이시죠? 최소한 25억쯤은 되겠네요. 네, 하지만 이것도 그들만의 리그다. 네, 30억 있어야 청약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배동으로 가봅시다. 네, 서초구 방배동이고요. 예, 여기 보시는 방배 포레스트 자이, 여기가 13구역, 방배르엘 여기가 14구역인데, 이 두 아파트가 내년에 나란히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방배역도 가깝고 사당역도 가깝죠. 네, 위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역이 좀 달라지는 그런 입지고, 네, 그만큼 땅이 크다는 거죠. 땅이 크다는 거고, 요 위에 이제 곧 입주를 앞둔 DH 방배도 여기 보입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 포레스트 자이 2030년 이후 입주 예정. 아직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당역, 방배역 역세권이고,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가 뒤에 산이어서 경사가 좀 있습니다. 단지 내 경사가 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인근 분양가는 DH 방배가 작년에 분양을 했었죠. 22억 4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최근 거래가 원 페를라 바로 또 인근에 있는 아파트죠. 37억 5천만 원. 근데 이것도 좀 거래가 좀 됐어요. 올해 10월인가 8월인가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올랐을 것이다. 아마 40억 이상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도 안전마진이 상당하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25억 전으로, 25억 이상으로 나온다고 쳤을 때 안전마진 10억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배 르엘도 비슷합니다. 규모는 좀 작아요. 방배 포레스트 자이는 한 2,000세대쯤 되는데, 방배 르엘은 한 500세대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는 좀 작지만 비슷한 입지를 감안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도 안전마진 10억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동작구입니다. 자, 동작구는 크게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에서 분양을 하는데, 먼저 흑성 뉴타운 보고 가실게요. 자, 이번에 나올 아파트들은 9구역과 11구역입니다. 네, 이거는 좀 옛날 자료라 여기 사업시행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거 끝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9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좋죠. 네, 흑성 뉴타운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딱 센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11구역은 여기 한강을 끼고 있죠. 하지만 여기 바로 끼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다른 명수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런 애들이 한강을 막고는 있어서 바로 접해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편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9구역 같은 경우는 9구역이기 때문에 9이란 네이밍을 땄고, 흑석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센트로란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 브랜드 DH가 적용이 됩니다. 전체 세대는 1536세대인데 이걸 다 일반 분양하는 건 아니죠. 네, 이 중에 일부만 일반 분양을 하게 되고, 흑세권, 역세권이고 위치로 볼 때 흑석의 대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신축이고 하이엔드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장급 위치라 볼 수 있고, 현재 실거래 흑석 자이 25억 5천만 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거보단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양가, 여기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한 27억 원 전후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이건 그냥 러프하게 예상해 본 거고, 네, 자세한 분석은 분양 공고가 나온다면 그쯤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구역은 서밋 대우건설이 맡았네요. 여기도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흑성역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9구역에 비하면 조금 멀지만 못 갈 거리는 아니고, 여기도 경사가 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인근 실거래 준신축 아파트가 24억 5천만 원쯤 하니까 이거보다 도 훨씬 비쌀 거예요. 아마 분양가 둘이 아마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분양가는 이 정도고, 입주할 때쯤 되면 30억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일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 노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노뉴는 요 2구역, 6구역, 8구역 이렇게 3개가 올해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대장은 누가 아무래도 1구역이죠. 네, 1구역, 3구역 이 두 지역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량진역이 제일 가깝죠. 네, 제일 가깝기 때문에 1구역은 규모도 제일 크고요. 그런 상황이고, 네, 나머지 것들이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7구역과 8구역은 조금 다른 구역에 비해 입지가 처지지 않나. 생활권 자체가 요 노량진 장승배기역 생활권이라기보다는 좀 요쪽에 있는 대방역 생활권에 좀 가까운 지역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8구역입니다. 자, 노량진 8구역 여기죠, 여기. 자, 987세대로 건설이 되고 아크로 DL에서 건설을 합니다. 하이엔드 달아줬어요.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를 가져와 봤는데, 대방 대림 아파트 완전 구축이죠. 이 완전 구축도 15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굉장히 비싼 지역입니다. 동작구.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 분양가 최소 25억을 하지 않을까. 다른 노량진 뉴타운 지역들은 25억 이상. 그래서 8구역은 입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25억 좀 언더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이건 지금 기준이고 앞으로 시장 변화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량진 6구역. 네,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이라는 아파트고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이와 드파인. 네, 여기 GS건설, 여기는 SK 에코플랜트 하이엔드 브랜드거든요. 네, 컨소시엄으로 건설이 됩니다. 1499세대고 28년 1월 입주 예정이고, 장승배기역 역세권. 노량진 뉴타운 있으면 요 남쪽 지역에 위치한 그 뉴타운, 꽤 규모가 큰 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 실거래는 상도파크 자이, 여기도 준신축 아파트가 21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단 당연히 비쌀 것이고, 25억 플러스 알파, 25억보다 좀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바로 옆에 6구역 바로 옆에 조그맣게 있는, 대로변에 조그맣게 있는 게 2구역이거든요. 2구역은 여기 SK 에코플랜트가 단독 시공을 합니다. 드파인 브랜드가 적용이 되고, 부지가 작다 보니 이런 식으로 좀 주상복합 느낌으로 건물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여기도 아마 비슷한 시세, 6구역과 비슷한 시세를 갖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작고 이런 타워형 평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6구역이 조금 더 비싸긴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등포구에서도 2개 정도 분양을 앞두고 있네요. 자, 하나는 이제 1월 달에 곧 나올 것 같죠? 이거 작년에 나온다는 얘기, 올해 나온다는 얘기 있었는데 얘기가 없었어요. 1월 중에 나올 것 같다. 더샵 신풍역 신기로동 지주택 사업이고, 네, 신풍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매우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지금 신안산선 지연이 되긴 했지만 공사 중에 있죠. 여의도 생활권 될 지역이고, 배후에 신길 뉴타운도 있고, 네, 또 이 주변으로 정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그런 좋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끝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인근 실거래 같은 경우는 신축 신길 센트럴자이가 18억, 이제 신길 뉴타운도 20억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8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분양가는 20억 초반, 20억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더샵 르프 리베란 아파트도 있어요. 여기는 물레 진주 맨션이란 아파트를, 맨션을 재건축을 한 아파트죠. 여기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 물레동, 여기 중공업 지역. 제2의 성수다, 이런 평가 받으면서 뜨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이렇게 작게 잘 자란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블럭마다 굉장히 잘게 아파트들이 많은데, 요런 이제 작은 블럭의 아파트들이 슬슬 재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첫 번째 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규모는 작죠. 확실히 블럭이 작기 때문에 대규모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림천역, 2호선 지선 도림천역과 제일 가까운데, 사실 도림천역은 신도림에서 무조건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되는 역은 아니죠. 물레역을 주로 가야 되는데 물레역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거래를 보면 인근 구축, 물레역 역세권 구축인 물레 일스테이트가 한 15억 정도, 물레동 중공업 지역, 그중에 5호선 양평역 초역세권 아파트인 영등포사이 디그니티가 20억을 찍었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더샵 루프립에는 이 두 아파트 가격 사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 18억 원 전후 정도의 분양가를 예상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 뉴타운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방화 6구역. 6구역이 이제 최초로 분양에 나서게 되죠. 입주 시기는 28년 6월, 세대수는 500세대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서구 최초 레미안 브랜드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멋지네요, 레미안. 조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층고가 칼로 잘린 것처럼 낮죠. 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공항, 공항 때문에 좀 고도의 제한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옆에 있는 마곡 힐스테이트, 이 아파트가 이제 지금 현재 8사가 17억에 거래 중인데, 뭐 못할 게 없죠. 여기 비록 마곡 블럭과는 길로 나눠져 있지만 그럼에도 신축이고 레미안 브랜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18억 이상, 20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 18억에서 한 19억 사이에 분양하지 않을까 예상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도심권입니다. 용산구 한번 가보죠. 언제 나오나 싶어요. 정말 자나깨나 기다리고 있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이 아세아 아파트. 네, 여기 지금 부영그룹이 국방부에서 매입을 해서 토지는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도 미정이고, 네, 이거 공사를 언제 할지도 모르겠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요. 위치 굉장히 좋죠. 딱 봐도 아시겠지만 요 용산, 이촌 요 사이에 있는 그런 위치고, 여기 살짝 이쪽으로 한강뷰가 살짝 열려 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들, 여기까지가 아파트들이니까 이쪽은 살짝 한강뷰가 열려 있다. 물론 요 앞에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강뷰는 사라질 수가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여기도 용산이니까 분상제가 적용이 되겠죠. 네, 분상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25에서 30억 정도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8사 기준으로 싶고, 그 다음에 이총동 한가람, 이 한가람 아파트가 현재 지금 구축임에도 8사가 30억 정도 나가니까요. 신축 아파트가 되면 여기도 못해도 한 40억 이상, 40, 45억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안전마진이 여기도 한 최소 1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만, 올해도 공급 좀 그런 징조 같은 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성북구, 동부권에 유일하게 공급될 예정인 아파트 장위 19역 한번 보시게요. 장위 19역 여기죠. 돌고지역과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이 4구역은 장위자의 레디언트 이미 공급이 됐고, 네,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19역도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 목사님, 네, 모 교회 아시죠? 네, 이 교회 끼고 어떻게든 끼고 가려다가 안 되겠다. 빠져라 해가지고 여기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교회 그대로 남겨놨고 대신 네, 소송으로 응징하고 있죠. 네, 현재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요. 결과가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는 대우건설 선정이 됐고 현재 시세가 장위자의 레디언트가 지금 15억이거든요. 이것도 비싸다고 안 팔렸었는데 10억에 비싸다고 안 팔렸었는데 15억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분양가 당연히 15억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네, 주변보다 뭐 못할 거 없잖아요. 네, 4구역보다 딱히 떨어지는 거 없기 때문에 15억 이상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서북권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서대문구는 네, 이거는 1월 네, 1월에 올해 1월 내년 1월 26년 1월에 네, 분양이 거의 확정입니다. 왜냐면 거의 이제 특별 공급 네,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공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서울의 분양의 문을 열지 않을까 싶은 아파트인데 드파인 연희입니다. 아까 보셨던 노량진 뉴타운에서 보셨던 그 SK의 하이엔드 드파인 브랜드가 적용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지가 요 가재울 뉴타운 바로 옆입니다. 가재울 뉴타운 바로 옆이고 경의중앙선 가좌역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가좌역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격 봐야 되겠죠. 요 가재울 뉴타운의 대장 DMC 파큐브 차이가 15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연식 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 17억 원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싸면 18억 원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20억 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주변 시세를 봤을 때 그래도 한 10억 후반대는 확실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단지입니다. 네, 은평구에서 분양할 예정인 북한산 시그니처 캐슬 요 가련 1구역 재개발 굉장히 넓죠. 땅이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일반 분양은 얼마 안 돼요. 한 500세대 정도. 네, 그만큼 사업성이 좀 낮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연신내역 가깝습니다. 연신내역 가까운 편이고 여기도 조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가 다 산이에요. 다 산이기 때문에 좀 경사가 이렇게 져 있다. 경사가 져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좀 이게 특이한 구조의 중정형 그런 평면이 있어서 좀 독특한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근 분양가 여기 메디알레 올해 분양을 했죠. 네, 74가 한 14억 가까운 가격에 팔렸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네, 인근 호가 지금 호가는 여기 지금 조합원 네, 조합원 매물인데 84가 한 14억 4천만 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만약 분양을 한다면 15억 이상은 가볍게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길고 길었습니다. 네, 서울 분양 예정 아파트 10곳 넘게 살펴봤는데요. 반포 DH 클래스트 역시 올해 분양을 하게 된다면 최고 존엄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 20억에서 한 30억은 있어야 청약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노량진 뉴타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구역구에서 8구역 그중에 올해 이제 한 3개 정도 구역에서 분양 시작을 할 것 같고 내후년 차차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도심권이나 서부권 지역의 공급이 굉장히 좀 적다. 서울 공급은 계속 가뭄이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과연 용산의 아세 아파트 올해는 분양이 가능할까? 이것도 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새해를 앞두고 2026년 분양이 예상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리뷰해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에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